자,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셀트리온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셀트한테는 다행이라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지난 금요일날 자사주, 그죠? 천억 취득 공시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수가 어쨌든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 안정을 찾는 모습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오늘 소량이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멈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셀트하고 상관이 있느냐.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은 어쨌든 지수가 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세차게 이놈들이,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매일 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약한 자한테는 강한 척을 하고요. 강한 자한테는 꼬리를 내리는 그런 습성을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다행히 올라와서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제 자사주가 32,000주 정도 투입을 시켰는데 결국은 검은머리가, 그죠? 눌렀고 그 검은머리 물량을 좀 뺏었기도 했죠. 물론 뭐 이쪽 연기금의 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검은머리는 팔았지만 또 외국인들을 좀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외국인들 매수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자사주가 어쨌든 뭐 바닥권을 만들어주는 또 그런 역할을도 했고요. 또 그와 들고서 오늘 삼성전자가, 그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또 상승을 하니까 하이닉스가 또 반대로 하락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바닥을 만들어주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쪽이 화끈하게 오늘 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이오가 오히려 조정을 조금 받는 과정에서의 2차전지의 상승은, 그죠? 오히려 시장을 더 튼튼하게 하고, 주도주인 바이오의 조정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죠? 결국은 뭐, 어쨌든 바이오 오늘, 삼성바이오는 조금 또, 하락을 하면서 셀트에 계속 눈치를 좀 잡아내리려는 의도를 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죠? 자,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아무튼 이번 주에 주봉상으로는 어쨌든 19만 3천 원을 올려야 돼요. 그죠? 올려야지 이제 실적 발표 이후든 뭐 다시 20에 안착을 시키면 더 좋겠으나, 지금 이놈들의 하는 행동을 봐서는 거기까지는 뭐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이번 주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이 20주 이동 평균선과 지금 이제 200주 이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과거에 결국은 200주 이평과 20주 이평이 만나고 튀어나갔다고. 지금 이제 그동안 헤어졌다가, 그죠? 그때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지금 만났죠?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20주 이평이 200주 이평을 뭐 해요? 골든 크로스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20주 이평이 200주 이평을 골든 크로스 했을 때 셀트리온의 주가는 강한 흐름을 가져갔었다. 과거 2000년대 때도 마찬가지. 그죠? 또 2017년, 18년 때도 마찬가지. 17년 때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과 지금 사실은 셀트가 아무리 호전이 실제가 좋게 나온들 나쁘게 나온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 좋게 나온다고 해서 뭐 주가가 이놈들이 용납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의 유통 물량을, 그죠? 작년에는 1조 2,500을 투입을 해서 물량을 회수를 했고, 차명 계좌 물량을, 그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벌써 3,300억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4회째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럼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은머리 물량을 어쨌든 회수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테마시장의 물량까지.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해에 차명 계좌 물량을 회수했다면 올해는 뭐 검은머리 물량이라고 그랬죠. 그죠? 벌써 올해도 뭐 자사주를 3,300억이나 지금 투입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셀트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 그죠? 주가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 정상적으로 흐름으로 가기 위한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유통 물량을 지금 계속 줄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봉상 마음도 시작이니까 이제 일봉으로는 어쨌든 지금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죠. 다시 이제 전번 저점 수준에서 약간 위에 갖다 놓기는 했어요. 그죠. 일봉상으로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지수적인 부분, 월봉도 장은 양봉, 그죠? 이제 4일, 화수목금 4일 남았으니까. 월봉상은 그다 좀 안정적이긴 해요. 월봉상은. 그죠? 그러니까 일봉이 좀 불안하고, 또 일봉보다 주봉은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주봉보다는 월봉이 좀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시장적인 부분을 왜 시장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이제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실적이 아니고 뭐 실적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셀트의 역사를 보면 그죠? 결국은 물론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때가 셀트가 대세 상승 그죠?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부분을 보면은 항상 공매도가 어쨌든 대세도 공매도가 만들었고 그죠? 주가를 내리는 것도 올리는 것도 공매도가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2017년도에는 램시마 부분이 미국에서 성공을 해서 어쨌든 주가가 그죠? 미국만 유럽도 마찬가지죠 뭐. 그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5천억 이상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5천억에서 이제 1조가, 그러니까 5천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였죠. 왜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이오시밀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이 아니고, 당연시 했던 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었죠. 제네릭, 쉽게 말하면 제네릭. 그러니까 제네릭과 합성의약품하고 바이오시밀러하고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우리나라에서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셀트리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영업이익 부분 자체도 5천억을 내고 지금 이제 1조를 바라보고 내년에 뭐 1조는 당연한 것이니까. 그죠? 1조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 부분이 결국 뭐 우리가 사실은 뭐 불만도 많을 수 있죠. 주식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도. 여러분도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뭐 벌버이아 필문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셀트리온이 엄청난 주식 수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알테오젠이 됐든 니가가 됐든 유한양행이 됐든 ABL이 됐든 단기 매매해서 고점 매도 수익금으로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 작업을 그동안 계속 해왔으니까 후회는 없다. 그죠? 그냥 결국은 이런 알테오젠이든 이런 셀트보다 못한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가는데 셀트가 그죠? 못 가겠어요, 여러분? 그럼 뭐 공매도들이 계속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셀트의 성장을 막은 거였잖아요. 지금 여기서 뒤를 들어봐도 그래서 자기들은 냅다 그럽다 공장 냅다 시가지고 지금 근데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매출이 됐든 영업이익이 됐든 그죠?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CMO, 셀트가 CMO를 했었으면, 그 CMO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바이오가 사실 CMO로 성공을 했죠. 그죠? 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라는 또, 셀트는 코로나로 반대로 좀 됐지만,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또 미 중간에, 그죠? 이런 악화가, 그러니까 긴 측면에서는 셀트와 그죠? 저는 같이 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저도 답답한 부분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희망이 있는
그죠? 셀트리온이 이기니까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요. 그죠? 자, 오늘 이제 시장을 딱 보면, 그죠? 보면 또 이제 셀트 공모들은 되게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르고, 자기들도 뭐 누르고 있지만 총알이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신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막 끝까지 누르지는 못하잖아요. 끝까지. 그죠? 자,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는 뭐 차지해 두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3.9% 급등했죠. 자, 자동차에서는 기아차가 3% 급등이에요. 그죠? 기아차는 뭐 실적, 자사주 소각. 셀트리온도 모르겠어요. 올 연말 배당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으나, 배당 앤드 자사주 소각 부분도 저는 은근히, 그죠? 기대는 돼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지금 이제 어쨌든 돈 벌어서 이제 뭐 M&A는 이제 안 하는 것 같고 보니까, CDM 뭐 한다니까, 그죠? 그럼 셀트가 어쨌든 이제 돈 버는 거 가지고 주식수 자꾸 줄여주는 거지. 그러면 모간 스탠리 애들이 EPS를 자꾸 내일 까고 앉았잖아. 그죠? 응? 그 주식수를 자꾸 줄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EPS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3.9% 급등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동안에 지수가 바닥을 보여주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내일 또 만약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의 매도로 돌아서 버리면 저는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춘 부분으로서 또 삼성전자 장대 양봉이고, 또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5만 4천원대 정도를, 그죠? 차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봉상. 자, 삼성전자. 그죠? 일봉상 장대 만들었죠? 월봉상 보면은, 어쨌거나 이 5만 4천원대 요 부근, 5만 4천원대, 그죠? 그럼 뭐, 어쨌든, 장중 저점이 어디까지 갔다 왔습니까? 5만 5,700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오늘 장대 양봉에, 일봉상 장대 양봉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춘, 그러면 일단 바닥으로. 그럼 삼성전자 바닥이 왜 중요한가? 지수가 바닥이라는 거고요. 지수가 바닥을 누가 무서워한가? 셀트 공모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거기다가 셀트 자사주까지 또. 사실은 뭐, 저도 자사주, 우리가 이제 그렇죠. 자사주를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설마. 왜? M&A도 해야 된다는데. 응? 근데, 사실 기습적인, 어떻게 보면 자사주 취득이었죠. 공시였죠. 그런데 공모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50만 주는 또 뺏기는 거예요. 과거부터 계속 뺏겨왔기 때문에 그 50만 주가 큰 수량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4, 5년 전에 50만 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50만 주는 예를 들면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를 하고 싶어도 사주 끝날 때까지 매수하지 마세요. 매도하지 마세요. 왜? 이 새끼들 공모주 새끼들 물량 사주로 들어가 버리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라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매도할 분이 없지만 또 지나가는 분들, 그죠? 지나가시는 분들. 근데 뭐 우리 이런짜리 분들은 오늘 이런짜리 분 이야기 안 해야지. 또 이런짜리 화나서 또 막 그러려고 그럴까봐.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좀 제가 시황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시황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죠? 셀트가 빠지고 오르고, 그죠?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시장을 모르니까 나는 오르지 셀트가 빠지면 불안하고, 셀트가 오르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기아차는 이제 당연히, 뭐, 어쨌든, 자사주 소각대한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는 많이 빠지긴 했으니까. 근데 현대차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폭. 근데 오늘 이제 LG 에너지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LG 에너지가 전년 대비는 뭐 당연히 실적이 안 좋지만, 근데 전분기보다는 실적이 좋았죠. 전분기보다는. 매출도 한 3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뭐 무려 뭐 129%나 영업이익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최근에 이제 우리가 LG전자가 30만 원대 중반부터 올라왔지만은 외국인들의 수급, 그죠? 결국은 그게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 바닥을 하긴 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좋아질까? 지금 가장 좀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조건 대통령이 되면 어제도 유세해서, 그죠?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 버렸어요. 그게 가장 지금 하나의 좀 리스크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뭐 보조금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 자식 참, 이 자식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반도체든 자동차든 2차 전지든, 그죠? 힘들 것 같아, 그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안 되기를. 아무튼. 근데 지금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흐름은 지금, 그죠? 또 그런 분위기도 가는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이제, 하여튼 LG에너지가 실적이 바닥을 보였다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인정해요. 그래서 오늘, 뭐 LG에너지가 이제 삼성 SDI는 뭐 실적이 나쁠까? 삼성 SDI가 8% 급등. 차트 한번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도 7% 급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코스닥의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쪽도 뭐 10% 9%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어쨌든 가장 이제 낙폭이, 단기 낙폭이 심한 게 아니고 중기 추세적인 낙폭이 심한 거였거든요. 차트 한번 볼게요. 그냥 뭐 화려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떴으니까 또.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 뭐 그쪽 좋으면요. 이쪽에 바이오 팔아서 그쪽 가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단기는 또 그렇게 하는 재미도 있기도 할지 모르지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우선 0064 볼게요. 00. 자, 장대 양봉이죠. 그죠? 이 장대 양봉은, 저번에도 이제 장대 양봉, 아무튼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오늘 외국인들이 또 수급을 엄청나게. 근데 이거 보시면 보세요. 항상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기 위해 이런 모습들 보였거든요. 그죠? 그 단기적인 부분으로서는 뭐 충분하게, 그죠? 근데 이제 삼성 SDI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장사장인 LG에너지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막 20일을 이제 지키는 모습에서 긍정적이죠. 근데 이쪽에 이제 뭐 LNF, 그죠? LNF도 오늘 20일을 돌파하는.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또 이쪽에 누굽니까?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이런 급등 속에서 어쨌든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바닥은 만들어줬다는 거죠. 또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화했다는 거죠. 그죠? 오늘 포스코, 이쪽에 뭐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서 또 이쪽에 누굽니까? LG 에너지, 삼성 SDI, 뭐 에코프로 BM. 그럼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뭐야? 오늘 2차 전지가 떴으니까, 강했으니까.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사실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급등을 해도 우리 2차 전지가 떴어요. 오히려 빠졌죠. 근데 오늘은 그러면 왜 떴을까요? 물론 LG 에너지의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은 금요일 날 밤에 테슬라가 또 떠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2차 전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어쨌든 뭡니까? 그죠? 시장의 흐름이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LG 에너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어쨌든 뭐 전분기보다는 급증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닥 쳤다. 그 주가를 바닥 친 거예요. 그럼 2차 전지 바닥 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번에는 바닥을 조금, 그죠? 불안하게 봤지만, 이번 주 바닥은 좀 확실하게 친 거죠. 거기다 수급까지. 그럼 단기적으로 이번 주 정도는 2차 전지 쪽이 좀 단기적으로, 그죠? 미국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이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뭡니까? 바이오는 조정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싸움은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하이닉스가 반대로 오늘 빠져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뭐 이수페트라든지 한미반도체 이쪽은 좀 또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고. 그럼 결국은 지금 시장은 2차 전지와 뭐예요? 바이오예요. 그죠? 싸움이 아니라 취소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쪽이 강하니까 오늘 알테오젠 볼게요. 자, 알테오젠.
자, 알트리즘 보세요.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안 빠져요. 이런 쪽을 뭐 지금 막 냅다 사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는 뭐야? 언제쯤 내가 비중을 줄여낼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리가캠. 그죠? 오늘 주의부터 했는데. 리가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래요. 그죠? 유한양행. 오늘 유한양도 상승했죠? 유한양행도 그죠? 근데 결국 유한양행은 20일 지금 좀 약간 내리는 모습이었어. 위에 꼬리 달았죠. 근데 이런 쪽은 거래를 줄이면서 오히려 좀 쉬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비중을 좀 줄여놨고, 리가캠도 비중 줄였고, ABL도 비중 줄였고, 바이오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고점 부근에서 다 비중을 줄여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비중 줄인 자금을 가지고 뭐 2차전지 하실 분들은 해. 상관없어. 그렇죠? 자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쳐지는 건 뭐예요? 소부장이죠. 자, 한미반도체 볼게요. 반도체 소부장.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그래도 오늘 뭐야? 하이닉스가 빠져버리니까 060 하이닉스가 오늘 빠져버리니까. 근데 하이닉스가 빠져도 모습이 나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지금은 2차 전지가 강하게 이제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이 좋으니까 연소성을 조금 더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은 반도체 소부장 좀, 그죠? 아직은 시동을 좀 걸기가 좀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는다? 정점을 좀 만든다? 그럼 누가 다시 이제 주도를 나오겠어요? 그럼 바이오가 나오는 거죠. 바이오 중에서 이제 연말이니까 막 분산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압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바이오 막 여기저기 하나씩 막 뿔뚝뿔뚝 큉큉 쏘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위에 특허도 걸리면 또 1년 고생하는 거니까. 그 시장을 이제 그렇게 막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셀트로 오면, 그죠? 어쨌든 셀트는 그래도 바이오 쪽이 나름 상승하는 게 셀트한테는 유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장 부분은 제가 좀 오늘 이렇게 쭉 좀 길게 했던 부분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만이, 그죠? 또 셀터 저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죠? 셀터 뿌리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셀터를 내가 지켜나가는 과정에서의 또 흐름에서의, 그죠?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셀터는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공매도의 소나기에, 그죠? 그 공매도라는 게 어쨌든 뭐 한 개의 이렇게, 펀드든 이런 쪽이 아니고 셀터는 뭐예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체가, 그죠? 거기에 소나기가 놀아나는 거예요. 연기금이 됐든 뭐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과거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 힘을 잃어오고 있다는 거.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까지도 지금 5월 재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안에 내용을 한번 오늘 수급적인 외국인들 좀 팔았어요. 그죠? 기관들이. 근데 이제 보면 오늘 기관들이 4,600억인데 연기금이 어쨌든 800억. 그죠? 빨리빨리 좀 볼게요. 그럼 시향을 좀 이제 길게 했어요. 자, 외국인들이 많이 신주 팔았습니다. 저는 오늘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계가 판 거예요. 외국인은 매수예요. 자, 오늘 차명애들도 좀 팔았어요. 44,000주 개인들. 기관들이 누가? 프로그램이 들어왔죠. 35,000주. 그 기관들에게 판 건 없어. 근데 연기금이 어쨌든 팔았어. 연기금이 10,000주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하고? 검은머리하고 연기금은 결탁되어 있다. 검은머리하고 연기금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혼조 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다. 검은머리가. 근데 검은머리가 계속 팔 수 있는 부분이 될까? 내일 봐야지. 오늘 보시면 신한이 딱 38,000주 매도잖아요. 신한, 검은머리. 메리처 40,000주. 자사주. 그죠? 그러니까 자사주가 누구 걸 가져갔어요? 검은머리 놈 걸 가져간 거예요. 내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한이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놈들도. 흡수하고 내는 거니까 어쨌든. 그죠? 그래서 수급은 뭐야? 올해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작전대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걸 생각해요. 서 회장이 아무리 여기서 그죠? 뭐 이렇게 말도 많지만 결국은 공매도의 뭡니까? 그죠? 차명계좌, 국내 차명계좌, 해외 금융머리가 차명계좌 아니에요. 그죠? 자, 삼성전자 어쨌든 오늘 기관들이 270만 주 매수입니다. 개인들이 또 바닥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6만 주 매수죠. 요걸 이제 내일도 만약에 삼성전자 들어오면 그 삼성전자가 바닥 치잖아요. 셀 때 공매도가 더 들고 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하이닉스는 반대로 46만 주 팔았어요. 그죠? 기관도 오늘 팔았어요. 아무튼 기관들은 그죠? 자, 그리고 삼성 SDI 반도체 참 이쪽에 2차 전지 쪽에 지금 뭡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17만 주 매수했거든요. 기관도 샀죠. 이게 이제 조금 단기로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뭐야? 바이오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타이밍을 여러분들 나는 단기로 가서 반도체, 2차 전지에 단기 매매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릴 거야. 그죠? 그런 분들은 기다렸다가 하면 되지 뭐.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23만 주 매수야. 기관도 14. 그러니까 오늘 급등했잖아. 그죠? 오늘 이게 뭐? 건물투자 쪽에서. 그죠? 오늘 리가캠은 근데 이제 바이오는 외국인들의 매수보다는 누구를 주시하라? 기관들.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이. 바이오 쪽을. 그래서 영미 제가 기다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 뿌뚝뿌뚝 한다고 막 덤비지 말라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오늘 쭉 봤는데. 자,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보다도 보시면, 자, 오늘도 보면요. 자사주까지 들어오는데, 그죠? 공매도가 오늘 7,800주예요. 그동안에 보다도 제일 오늘 더 크죠? 그죠? 신용도 주는데 오늘 내일 이제 신용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오늘 자사주가 32,000주예요. 그죠? 3만주까지는 매수하고 2,000주 밑에 마지막 호가 때렸을 때. 그러니까 오늘은 저는 좀 그때 호가창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게 뭐냐 하면, 물론 오늘 주식을 만약에 셀트가 오늘 쭉 밀어가지고 그죠? 밀어가지고 18만 7,200원을 깼으면 오늘 다 들어왔을 거예요. 거기부터 만주부터 위에 대놓고 안 빼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는 지난보다는 좀 약간 긍정적이었다. 내일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오늘 뭐 주가 항상 플러스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사사주가 어쨌든 32,000주 그죠? 매수가 유입이 되었으니까 조금 든든한 부분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 봐야 이제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치주 그래도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